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 임박했습니다. 중국 지도자의 장기 집권, 동북아 그리고 세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대회 때문에 중국 당대회 때문에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북한 핵실험 임박설 계속 나옵니다. 한반도 위기는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것저것 다 물어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진핑의 3연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어찌 보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그대로 가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이 당대회가 지금 22일까지 계속될 겁니다. 예. 그리고 23일 날 이제 200명의 당 중앙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예. 총서기와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들, 정치구원들 뽑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시진핑 현 주석이 계속 당 총서기로 선임될 가능성은 높고, 예. 이제 문제는 누가 넘버 2, 넘버 3, 넘버 4, 넘버 5 권력사역이 되느냐 하는 건데, 그거는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런데 나이 제한이 좀 있거든. 그렇습니까? 예, 만 67세까지는 할 수 있는데 68세부터는 안 된다 그런 기본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시진핑은 사실 70인데. 그러니까요. 자기는 괜찮고 남들은 안. 물론이지. 네, 원래 그렇겠죠. 뭐. 우리나라도 대통령은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게 많잖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관님, 이 인민대회에서 주석의 연설이 중요하다면서요. 장관님 어떤 부분 주목해서 들으셨습니까? 당대회, 인민대회가 아니라 지금 당 20차 당대회에서요. 네. 당 전원회인데, 내가 눈여겨본다고 그럴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것은 우선 첫째, 공동부유라는 개념을 내놨어요. 공동부유라는 게. 네. 모두가 다 14억 인구가 전부 다 골고루 잘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겠다. 이게 공동부유가 지금 시진핑 3년임에 지금 저희 3년임과 관련해서 제시한 비전입니다. 네. 잘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거지. 또 하나는 미국과 관련돼 있고 대외 관계와 관련된 문제인데, 대만과의 관계를 이제 그동안에 일국양제, 중국 속에 있지만 별도로 대만 정치 제도는 크게 간섭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일국양제 개념이었었는데, 일국양제를 부정하고 장차 대만과 중국을 통일하겠다. 대만 통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이랬어요. 네, 그게 이제 자기 임기 중에 3년임 임기 중에 하겠다는 대외 정책의 목표로 내놓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력 사용도 불쌍한다. 네, 배지 않겠다. 이렇게. 네. 예.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그 문제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예. 특히 이제 우리가 한미일 삼각 동맹이니 한미일 연합훈련이 이런 걸 많이 하고 다니다 보면, 대만 문제로 대만 문제로 미국이 중국과 그야말로 물리적인 충돌을 각오하고 났을 때 우리가 거기서 빠질 수 있겠는가? 네. 그때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우리 정부가 지금 미리 고민을 시작해야 될 겁니다. 그러게요. 중국을 상대로 하는 군사 행동에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네. 우리가 거기에 끌려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게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이게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에서의 얘기 나오는 그냥 그런 전망이 아니라 시진핑이 직접 무력 사용 가능성도 얘기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진핑이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천하를 호령하는 나라가 되겠다고 그런 것이 자기 3년임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 건데, 네. 그 관련해서 대만을 갖다 와서 따로 놔두고 미국 편에서 가지고 중국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을 용서할 수는 없죠. 네.
시진핑 입장에서는. 네. 그때 이제 우리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앞으로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 이 북핵 문제 못지않게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네. 중국 당대 이후에 북한은 어떻게 할까요? 핵실험을 할까요? 그 핵실험을 하는 이유는 지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 유예 모라토리움을 깬 것은 지금 지난 3월 24일인가 그래요. 네. 1월 24일인가 22일 그랬나? 금년 바이든 취임 1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그동안 기다려봐도 네. 미국이 안 움직이니까 핵과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을 깨고 3월달에 ICBM 발사를 해버렸는데 북한이 그렇게 ICBM 발사라고 핵실험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 식으로 세게 도발을 하고 미국을 진짜 압박해 들어가면 네. 결국엔 미국이 먼저 회담을 하자고 하더라 이거야. 예. 소위 벼랑 끝 전술이 미국한테는 통한다. 어설프게 미사일 발사하고 무슨 핵실험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네. 미국이 깜짝 놀랄 정도로 세게 해야 된다는 그런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지금 계속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네. 문재인과 김정은이 합작품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국회의원도 있던데 잘 모르는 얘기고. 네. 미국한테 지금 대화의 장에 나와라 이렇게 지금 대화의 장에 그렇죠. 나와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미국 지금 북한식으로 말 걸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북한식 화법이에요 그게. 예. 미국은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그러니까 대화에 나와라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미국식 화법이라면 네.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은 우리가 미국과 핵 협상에 못 나갈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이미 오래전에 얘기를 해놨어요. 네. 이게 북한식 화법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식으로 벼랑 끝 전술을 쓰고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하면은 결국 미국이 뒤로 사람을 보내더라. 네. 그래서 정상회담도 되더라. 네. 그래서 북한이 계속해서 벼랑 끝으로 지금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 정치권에서 지금 전술핵을 재배치하자, 핵 공유하자, 핵 전술핵을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은 합니까? 진짜 뭐라 그럽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전술핵을 갖다 놓아도 사용 권한은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쏴라 하는 결론을 결정을 해가지고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는 꼼짝 못하는 것이 전술핵이고 이미 그건 91년에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 배치해놨던 전술핵 무기를 미국이 가지고 갔잖아요. 내가 갔잖아요. 네. 다시 들여놓으면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조건에서만 전술핵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그 불편한 진실을 그 사람들이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이 모르고 자꾸 얘기하는데 네. 그다음에 나토식의 핵 공유로 얘기를 하더구만요. 근데 예. 나토식의 핵 공유도 지금 그러려면은 여기 나토에는 러시아를 겨냥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들어와 있는 국가들이 숫자도 많고 네. 한 4군데인가 미국 핵무기가 배치돼 있을 거예요. 네. 영국,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핵국가고. 예. 근데 여기 갖다 놓으면은 일본은 핵무장 시킬 겁니까? 중국이나 북한 주변에 나라가 몇 개 없잖아요. 네. 유럽하고 다르죠. 네. 나토가 있는 유럽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비현실적인 얘기고. 장관님 이거는요. 미국 잠수함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미국이 자기 돈 들여서 자기 군함 운영 오는 거고 미국의 잠수함이나 그다음에 항공모함은 다 자기들 일정이 있고 예산 편성돼 있어가지고 대서양을 누비고 태평양 인도양을 누비고 태평양도 누비고 잠깐 필요가 있으면은 우리 해역에 왔다 가고 그러는데 네. 그거를 여기다가 상시 배치시키려면 그 돈 누가 벌어줄 거예요? 돈 내야 되는 겁니까?
돈 내야지요. 그렇게 되면. 많이 줍니까 이거? 아이고, 미사일 한 방에 뭐 40억 원인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잠수함도 그렇게 상시 배치를 하면은 네. 그 유지 관리비 내야지. 아, 우리가 국방비를 다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거는? 국방비를 다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비용은 돼야죠. 예. 말한다고 동맹이니까 해줄 것 같아요? 아니죠. 미국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따지는데, 자, 깨라고 그러세요. 네. 자, 지금 그러면 뭐 전술핵 배치, 핵 공유, 핵 잠수함 상시 순환 배치 이런 거 다 지금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겁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죠. 그리고 핵 잠수함은 핵무기 없어요. 그건 네. 그 연료가 핵일 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장기간 물속에서 그 잠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네. 뭐 북한이 이제 잠수함을 가지고 남쪽으로 와서 괴롭힐 걸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그 이제 그 감시역에서 여기 대기 고추 쓰듯이 대기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이제 출산 2대 있어야 되지. 예. 서해도 있고 동해도 있고. 예. 그 돈 경비 우리가 내야 돼. 그다음에 네. 미국이 전술핵 배치라든지 나토식 공유 같은 걸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네. 또 어떤 점은 핵무장론도 나옵니다. 네, 핵 무장론 나왔어요. 개발하죠. 핵 개발하자고 했어요. 오늘 질문하려고 그랬지. 예. 2005년에 말이요. 노무현 정부 때. 대전에 있는 원자력 연구원의 박사들이 호기심에서 네. 플루토늄 3g인가? 그다음에 우라늄 0.3mg인가? 이걸 생산한 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미국이 북한과 같은 대북 제재를 하겠다고 안보리에서 그래요? 일이 날뛸 때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정부 노무현 정부가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까지는 설득이 됐어요. 예. 가서 이제 진짜 발이 손이 되게 비니까 그 정도 되면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죠. 이 사우스 코리아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자. 제재 그 대상에 올리는 걸라고 할 때 끝까지 그래도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나라가 미국입니다. 바로. 그래요? 그 정도로 미국이 한국의 핵 보유를 철저하게 막고 그러니까 물질 추출, 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추출이나 우라늄 농축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미국이요? 우리 애가 핵 개발한다고 하면 미국이 제일 먼저 반대합니까? 그렇지. 그러면 핵 개발은 사실상 이것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네요. 안 되죠. 우리 기술로 우리가 만들겠다 이것도 안 되죠. 미국과 동맹을 깰 각오가 돼 있으면, 그리고 이제 북한처럼 어렵게 살 각오가 돼 있으면은 할 수는 있겠지. 그런 각오가 돼야 지금 핵 공유니 핵을 개발한다. 우리가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그렇지. 그러면 그럼 그래요. 그럼 전 진짜 놀라는 게 놀란 척 하는 거예요. 진짜 놀랍습니다. 그래? 네. 국내 정치 취재만 하고 다니더니 국제 정치 몰랐구나. 그래도 이 정도로 심각한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자꾸 정치인들이 막 여당 대표랑 막 계속 핵 얘기를 하니까 불안합니다. 아니 연구소에 있는 박사들까지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요. 애국자들이지. 애국적인 충정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한미 간의 한미 동맹의 그야말로 참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 그래요. 중국이나 북한이 반대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제일 먼저 반대하고, 그리고 아까 영국, 프랑스 그런 데도 다 반대합니까? 허락을 안 넣는다니까 그 기존 핵 보유국들이. 그래요. 그럼 특히 미국이 2005년에 노무현 정부 때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예. 플루토늄 몇 그램, 그다음에 우라늄 몇 밀리그램 추출한 것이 들통이 나거든. 누가 일러바쳤는지 모르지만. 네. 그것 때문에 자꾸는 발이 손이 되게 빌고 그러고 댕기고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어요. 모면할 수 있어요. 제재를. 알겠습니다. 네. 그런 관계예요. 한미 간의 핵과 관련된 신체적 진실은 그런 정도입니다. 우리가 핵 개발에 추진하자, 착수하자마자 바로 제재가 들어오는군요. 그럼. 네. 그러면 우리가 북한처럼 고립된 섬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가난하게 살아야지. 무역도 다 경제 제재도 다 받고요.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펑크 837님께서 시진핑 3년임 앞으로 미국과의 강대강으로 더 치달을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 쪽으로 기운 우리와도 대척에 설 가능성 높고 대중무역 타격 불가피한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우리 정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미국과의 밀착 관계는 어느 정도 조금 조심스럽게 거리를 둬야 된다고 그럴까? 네. 소위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에 우리한테 올 경제적 불이익을 생각해서 지금 경제적 미국한테 네. 너무 이렇게 달라붙는 것은 네. 좀 곤란합니다. 나중에 대만 문제 터졌을 때 도리 없이 끌려가게 돼 있어. 네. 그걸 생각해서도 군사적 협력을 하되 네. 매사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관계는 벗어나야 됩니다. 예. 그래야 대만에 출동을 하고 올 때 그거는 곤란하다. 네. 우리 경제 때문에 그건 안 된다. 네. 당신네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이나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좀 불편해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적게 받지만 네.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중 의존도가 무역에서 네. 높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국민들의 생활 불안정으로 연결된다 하는 형태 보지 않았느냐. 네. 사드 배치 때. 네. 그러면서 미국과의 거리를 좀 둬야 돼요. 네. 미국. 그런 근데 그건 용기의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다. 네. 북한이 중국 당대 기간에는 핵실험을 하진 않겠죠? 아무래도 지금 잔치라기보다는 네. 자원 선물 끼얹는 짓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23일은 지나야 되고 예. 아마도 미국의 지금 중간 선거가 지금 11월 8일인데 네. 우리 국정원에서도 당대회 이후 미국 중간 선거 전 그 기간 중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국회에 보고했다면서요. 예. 앞으로 이 당대회가 23일 날 다 끝나는 셈이니까 네. 전체 끝나는 건 23일이에요. 예. 끝나고 11월 8일 그 중간 어디 시점 택해서 실험할 가능성 높죠. 준비는 다 끝났을 겁니다. 네. 그리고 미사일만 쏴가지고는 미국이 협상을 하자고 나오게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전술 유도탄에 실을 수 있는 소형화 경량화된 네. 핵폭탄 폭파 시험 제조 및 폭파 시험에 성공했다는 식으로 크게 광고를 하면은 바로 그게 주한 미군이 거기 사정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미국이 좀 생각이 달라지죠. 아무튼 대화에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북한은 도발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죠. 도발을 위한. 네. 근데 그건 남한을 대화로 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대화로 끌어내려고 그러는 돌려차기요. 예. 돌려차기. 아무래도 그래도 이렇게 무력 도발을 하고 있고 미사일을 쏘고 있는 가운데도 우리는 대화를 시도하고 평화를 얘기해야 될 텐데요. 우리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북한과의 북한과 대화가 필요한 것은 예. 미국을 상대로 해서 대화를 할 때 너무 그렇게 때를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입장은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예.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내가 이제 현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지만 예. 남북 관계를 통해서 북한한테 수시로 북미 대화 할 때 너무 때 쓰지 마라. 그러면 미국의 강경파들이 북한을 압박하자는 얘기를 정당화시키는 그 결과밖에 안 되니까 네. 적절하게 말하자면 벼랑 끝전술을 써더라도 네. 상대방이 퇴로가 없는 그런 식의 상대방은 퇴로가 없는 식의 접근을 하지 말고 네. 좀 잘 좀 해라. 그런 네. 식의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육자회담도 성사가 됐고 합의가 됐고 그랬었죠. 물론 나중에 그걸 서로가 이제 지키지 않아서 없던 일이 돼버렸지만 네. 어쨌든 한국은 미북 대화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네. 군사적인 문제가 이제 해결돼야만 되지만 남북한의 인도적 차원의 무슨 지원 문제를 둘러싼 또는 적십자 회담도 할 수도 있고 네.
이런 계기를 빨리 좀 포착하고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0328님 어르고 달래기도 해야죠. 같이 싸우자고 물론이지. 덤비면 예. 파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어. 네. 1416님 장관님 주기자한테 초딩한테 호통치는 것 같네요. 얘기합니다. 네. 네. 저를 예뻐하셔가지고 지난번에 만났을 때 5만 원 주셨어요. 제가 그거 참여하라고 줬지. 네, 그걸로 라면 사 먹었습니다. 제가. 이런 5만 원짜리 라면이 어디 있어? 아니요, 좀 다른 데도 사줘야 되니까 5만 원 라면 사 먹었어요. 그래. 후배도 사주고. 네. 사람 그래야 돼. 알겠습니다. 보면은 돈이 생기면 풀어야 돼. 그러면 다른 사람 줬어요. 그래 잘했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보면 또 달라는 말입니다. 달라고 하면 좋겠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